국회 과방위 여야가 8일 열린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국회에서 9달을 공전했습니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까지 긴 여정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6년 전 시작한 사천-IC 복합 유통 상업단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1단계 조성 공사가 끝나면서 전체 부지의 98%가 주인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서부 강남 지역 정가 이슈를 살펴봅니다. 이 시간 진주시 의회 양혜영 의장 초청해 올해 의정 방향과 목표 들어봅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산청과 함양에서 각각 곡감 축제가 개막합니다. 하동에서는 지난해 창단한 하동군림예술단이 11일 신년 음악회를 무대에 올립니다. 이번 주 지역별 주간 핫 이슈들 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국회 상임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우주항공청법이 반전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과방위 여야가 지난 5일 법안을 의결시키기로 합의한 건데요. 실제로 8일 열린 과방위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은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허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수개월째 계류 중이던 우주항공청 특별법. 이른바 우주항공청법은 연구개발, 직접 수행 등 쟁점이 모두 해소됐다는 분석 속에서도 쉽사리 과방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과방위 여야가 우주항공청법을 철회하기로 합의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8일 열린 과방위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대계를 위해 우주항공 시대를 개척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여야 합의로 과방위를 통과할 수 있게 되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동안 애써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천 남해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영재 국회의원은 과방위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도 지역에서 책임감 있는 준비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낙후된 수부 경남 전체의 발전까지 도모하면서 지역균형 발전의 좋은 사례가 선례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책무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경남 지역은 우주항공청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한수 경남도지사는 특별법의 9일 본회의 통과를 전망하면서 경남도가 우주경제 비전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경제 비전의 첫걸음이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주경제 비전의 중심은 이제 우리 경남도가 될 것이고 이번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면 우리 경남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과방위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법사위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 지역과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를 걸고 9달에 걸쳐 달려온 입법 마라톤의 끝이 어떻게 맺어질지 주목됩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회에서 9개월 동안 표류하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드디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변이 없다면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우주항공청 설립이 포함된 뒤 국회 통과까지의 긴 여정을 김상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 미래를 맡게 될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간 유치 경쟁으로 전국이 달궈지기도 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110대 국정과제에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을 포함했으며 11월에는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출범하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2023년에 들어서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 예고됐고 같은 달인 3월에는 설립 추진단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며 우주항공청의 사천 설치를 재확인했습니다. 4월엔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의결됐고 이튿날인 6일 과기부에서는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로 넘어온 특별법 처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과방위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계류돼 정쟁에 휘말렸던 우주항공청 특별법. 시간만 끌다가 결국 7월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여야 대립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며
지역사회에서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각종 기자회견과 행사는 물론 9월엔 삼천포 대교공원에서 범도민 걸기 대회가 열려 5천여 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기구의 위상과 능력, 연구 개발 기능 등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오갔으나 결국 의견 차이로 안조위에서도 의결이 보류됐고 90일간 열린 안조위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10월 23일 해산됐습니다. 11월부터는 경남의 단체장들이 국회를 찾아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2월에 들어서는 여야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의 빠른 통과를 위해 2+2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오갔으나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 여야 간에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고 8일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과방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9일 열리는 임시의 본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있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지난 4월 4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280일 만에 그 열매가 맺어지는 셈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하동 7불사 아자방운돌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아자방운돌은 아자형 방 전체에 구두를 놓아 만든 온돌방으로 신라 시기에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화재청은 아자방운돌이 우리나라 전통 온돌 문화와 선종 사찰의 선방이 결합된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학술적 의미가 크고 희소성이 높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 해 경남에서 62억 원 이상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부 건수는 모두 5만 2천여 건으로 당초 목표액 대비 약 150%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4억 원 이상 모금한 시군은 모두 5곳으로 나타났으며 하동이 포함됐습니다. 6년 전 시작한 사천 IC 복합 유통 상업단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1단계 조성공사가 끝나면서 전체 부지의 98%가 주입 맞을 준비를 마쳤는데요. 올해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유통과 상업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시 축동면 약 8만 평 규모의 서부경남 최대 상업과 물류유통 거점으로 개발되는 사천 IC 복합 유통 상업단지. 스카이시티라는 이름으로 물류시설을 포함해 호텔과 의료, 업무, 상업시설 등이 한 곳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천 IC와 연결되는 좋은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사천공항과 진주 역세권, 인근 산업단지의 배후 물류단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특히 우주항공청이 설립되고 산단 수요가 늘어나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부족했던 사천시의 도시 인프라가 채워지면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사천 IC 복합 유통 상업 지역이 진짜 정주 여건을 제대로 갖춘 어떤 도시의 이제 출발점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주항공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우주항공 복합 도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거하고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민간 출자자 지분 변경과 자금 부족 등 우여곡절 끝에 3년 전 착공에 들어가 현재 1단계 공사에 해당하는 7만여 평의 인허가 절차를 마쳤습니다. 전체 부지의 98% 정도입니다. 남은 부지는 개인 부지로 협의가 진행 중인데 늦어도 올해 안에 모든 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8만 평에서 5만 평을 일반에게 분양을 하고 3만 평은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시설을 해서 지자체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두 필지는 일반 개인 부지에 협의가 약간 안 된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한편 사천 IC 복합 유통 상업단지는 지난 2022년 분양을 시작해 4건이 낙찰됐으며 10곳 정도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오랜 기간 답보 끝에 추진된 사천 스카이시티. 우주항공청 개청과 맞물려 물류 유통의 거점으로 활약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김재경 국민의힘 진주시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16년간의 의정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진주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우주항공산업 활성화와 혁신도시 시즌2, 시외곽 순환도로 완성, 진주성 해자 복원 및 촉성로 문화재 승격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며 본인이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국립대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한 김 예비 후보는 제17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오현의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새해 공개 채용에 들어간 진주시 공무직 근로자 평균 경쟁률이 8.4대 2를 기록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3일부터 사흘간 환경공무직과 조리원, 국가재배관리, 아동복지교사 등 9개 직종에 대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22대 1을 기록한 가족센터 사례관리사였으며 동물보호 업무도 19대 1로 나타났습니다. 진주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모든 진행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시 복지재단의 지역기업과 단체의 기탁이 이어졌습니다.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입주기업협의회 업체 4곳은 8일 730여만 원 상당의 상품을 재단에 기탁했습니다. 또 같은 날 진주시 여성경제인협회와 한국자유총연맹 진주시지회, 그리고 진주시 재향군인회 여성회가 각각 3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전달했습니다. 산청군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과 장거리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합니다. 검진은 오는 10일 산청군 보건의료원을 시작으로 읍면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매월 3회에서 6회 운영됩니다. 주요 검진 항목은 임산부 대상 표준 임산부 관리 주수별 검사와 가임, 비가임 여성 대상 자궁 초음파 검사, 요검사, 당검사, 종양 표지자 검사 등입니다. 2주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산청과 함양에서 곶감 축제가 열리는데요. 서부경남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산청과 함양을 대표하는 특산품 하면 곶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 두 곳에서 모두 곶감 축제가 열리는데요. 산청은 목요일 오후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제에 들어가고요. 함양은 하루 뒤인 금요일 개막식을 진행합니다. 축제 관련 부대 행사도 준비됩니다. 산청에선 이번 주 토요일 곶감 생산농가 노래자랑과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요. 이어서 일요일엔 전국 주부 가요 열창이 진행됩니다. 함양은 개막식인 금요일 축하 공연까지 함께하고요. 토요일 오후엔 곶감 보부상 놀이마당과 곶감 축제 신년 콘서트가, 또 일요일엔 축하 공연과 폐막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남해 소식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투자 전략 수립과 동영상 제작 용역 최종 보고회가 계획돼 있고요. 금요일은 문화관광해설사회 신년회의 등이 있습니다. 하동에선 이번 주 목요일 군림예술단의 신년음악회가 준비 중이고요. 같은 날 전국 하동향후연합회의 신년 인사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또 금요일엔 진교초등학교의 졸업식까지 열릴 예정이네요. 이어서 진주입니다. 이번 주말 진주 스포츠파크와 모덕구장에서 2024년 진주성 축구 스토브리그가 펼쳐지는데요. 목요일엔 국공립 어린이집 창의작품 공모 페스티벌 우수작 상장 수여 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산안면에선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열리고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지역을 도는 시장 순방과 대화의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SCS 조사입니다. 함양 농식품이 베트남 수출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함양군은 8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함양 산양삼에서 약 1억 3천만 원 규모의 베트남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품목은 산양삼 가공품 총 3종으로 하노이와 호치민 전역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 일원에 건설 중인 고령자 복지주택의 명칭이 창선 누리타운으로 결정됐습니다. 창선 누리타운 조성 사업은 남해군이 WHO 고령 친화도시에 선정되면서 고령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됐습니다. 누리타운은 고령자 복지주택과 영구 임대주택 등 총 64세대 규모로
4층 건물 4개 동이 들어서게 되며 올해 4월 입주 예정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서부 경남 정치인을 만나 지역 정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은 진주시의회 양혜영 의장과 함께 올해 진주시의회 의정 방향은 어떤지 또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2024년 갑진년의 새로운 해가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맞아 시민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시는 바 성취하시는 올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진주시의회는 시민의 마음속에 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시민이 원하시는 바른 의정을 구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9대 진주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하고도 6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이전 의회와는 상당히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죠. 네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변화를 모두 이루기에는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은 네. 진주시의회는 시민 기대에 부응할 의정 혁신에 대한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역사적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것이 가장 주요했는데요. 네. 앞선 제8대와 비교해서 진주시의회는 제9대에 들어서 시정에 대한 의견과 또 대안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이 대폭 늘었습니다. 네. 의원 발의 조례 규칙안이 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22년도 하반기 제9대 진주시의회가 출범하고 지금까지 6개의 연구회가 활동을 했고 연구 내용을 토대로 조례안이 발의되는 등 의정 활동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해에는 전문가 연구 용역도 진행하면서 앞으로 더욱 유의미한 정책 과제 발굴과 또 입법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2024년 진주시의회는 어떤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까? 네, 그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시정 견제 감시 기능에 대해서 지역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집행부하고 이렇게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요. 입법기관이라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또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럼과 동시에 또 넓은 시야와 또 열린 자세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청렴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난 4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 75개 시의회 대상으로서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진주시의회가 5등급 중에 2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이 결과는 앞서 실시된 21년도에 3등급에서 한 단계 지난해가 오른 결과인데요. 네네. 일부 개선된 데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지속해서 청렴한 의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항상 소중한 의견으로 의정 발전을 견인해 주신 점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린 자세로 또 겸허히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선진 의정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더 이바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진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의회는 항상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모두 의정활동에 보여주시는 시민들의 지지와 또 비판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면서 더욱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시민분들의 올해는 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시의회 양혜영 의장과 함께 올해 진주시의회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장님,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눈은 수요일 오후에 비로 바뀌어 내릴 예정인데요. 영하권 날씨 속 빙판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눈 또는 비가 그친 뒤에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부 경남 지역 화요일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는데요. 눈의 양은 1cm 내외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사천과 진주 영하 7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6도에서 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는데요. 수도권에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되니까요.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9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오후부터 눈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5물,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50분, 만조 시각은 저녁 7시 32분 예상됩니다. 자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